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나요? 네, 오늘 금값 배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배추. 예, 네. 22,000원. 이게 요즘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추 한 포기 가격입니다. 이게 뭐 엄청 뉴스 탄 거잖아요. 말이 되는 가격이냐 이거죠. 그렇죠. 예. 한우보다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3일 날 2년 만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장철 앞두고 배추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은 정말로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네. 평균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하나요? 평균이라기보다 소매가가 이제 9,474원인데요. 예. 이게 지난 7월과 비교를 했을 때 약 4,000원가량 오른 가격이기도 합니다. 한 포기에. 한 포기에 2, 3kg 기준인데요. 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6,500톤 물량을 풀었을 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9,000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네. 정부 할인 지원이 닿지 않는 업체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추석 전에 이걸 풀면서 공급 부족 해소될 거다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예상이 뭐 빗나간 셈인데요. 네. 추석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그 바람에 강원 영동 지방의 고랭지 배추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도매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석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김장철만큼은 수요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명절 때도 김치 수요가 있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좋은 상품도 없고 물량도 없고 가격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배추는 27도가 넘어가면 생육이 멈추고 세포가 괴사한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요즘 기온을 보면 또 그 걱정은 줄어든 셈이기도 합니다. 배추값도 10월 하순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내려갈 거고 11월 김장철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구매인들 예상이 예. 김장은 좀 그래도 좀 한 곱이 넘기지 않겠느냐. 네. 그럼 그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배추 수입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중국산 배추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초도 물량이 16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예. 가장 시급한 게 현재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업체들? 네, 예. 가령 김치 공장 그리고 완제품 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식품 업체, 또 요식업소, 수출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식품 업체들은 배추 대란 때문에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고 김치 공장은 김치를 만들수록 손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배추가 수입산이다라는 걸 표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조금 꺼려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 가령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배추를 사용해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김치를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 네, 그렇죠. 요즘 세계적인 저기 인기를 얻으니까. 네. 예. 다만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해서 다시 테이블에 내놔야 하는 입장인 건데 그렇죠. 그 김치를 내놓을 때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수입산 표기를 신경 쓰는 업자들은 좀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직접 김장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에 재료비까지 들어가는데 네. 이 중국산 배추를 사서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원산지 표기하는 거면 네. 그냥 아예 차라리 담근 김치를 수입해다가 그냥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게 더 싸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는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산 배추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하는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선뜻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도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는 수출업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원산지 표기가 조금은 자유로운 식자재 마트도 갈 수가 있겠지만 거기도 한계는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국내용 도매시장, 소매시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초도 물량이 16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유통량이 김장철 배추 유통량과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판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무배추만 큰 규모로 거래를 해왔던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0년에 중국산 배추를 처음 수입한 날부터 오늘까지 도매시장에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는 걸 본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다 이제 다른 데로 빠져버린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가격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기온인데 요즘 기온을 살펴보면 뭐 이제 떨어지니까 네. 괜찮아지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낮은 아직도 덥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추값은 굉장히 비싼데 사실상 수요가 또 많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고 있는 아직 추세다. 김장철은 아니니까. 예. 예.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가장 장기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산 배추의 수입이 고착화된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산을 들여와서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부터 이제 대책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러면 국내 농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격을 입겠죠. 있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현재 수입산 배추가 들어오는 걸 가장 좀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산지 생산자들입니다. 이 생산이 이제 줄어든 만큼 보상이 되어야 그 다음번에도 생산이 가능한 건데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산 들여와서 가격을 또 떨어뜨리면 네. 수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에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산 농산물의 지급률이 높아야 이 소비자들도 적정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김장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다는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2130님은 네. 김장철 장담 못한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배추를 몇 번씩 심어도 죽어서 6번 심었답니다. 6번. 6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김장도 지금 장담 못한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다는 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